이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과 낮은 친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저는 그것을 바로 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This is 집스커버리. 네, 안녕하세요. 20대 공룡인사 집스커버리 잭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차이점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지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이런 걸 알려드릴 수 있냐고요?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사람입니다. 남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뭔가 상대방이 나를 안 좋게 보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위축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저를 쳐다본다면 저 새끼 기분이 안 좋구나, 힘내라,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 됐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저는 제가 경험한 것에 있어서만 얘기를 합니다. 이를 깨닫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죠. 한 10년 넘는 시간 동안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저는 자존감을 높이는 법조차 알 수가 없었는데요. 친구들, 자존감이 자기가 낮다, 내가 왜 이렇게 못나 보이는지 모르겠어,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있으면 당당하게 표현하고 싶어, 그리고 남 눈치를 보지 않고 싶어, 이런 친구들 있으면은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 형이 다 알려줄게. 와우. 자, 일단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과 낮은 친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저는 그것을 바로 이 객관성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떠한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존감이 좌지우지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다가 상대방한테 길을 물어봤어. 모르는 사람한테. 저 여기 회기역 가려면 이 방향 맞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네, 이렇게 했어. 그럼 살짝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 근데 객관화가 좋은 친구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을 해. 저 사람이 대답은 했네. 근데 좀 기분이 안 좋은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민하네, 이러고 넘겨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 객관화가 부족한 친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일단 굉장히 기분을 나빠해. 아니 내가 친절하게 했는데 왜 저렇게 쌀쌀맞게 대답을 하지? 해박치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마음속으로 엄청 화가 나. 근데 표현을 못해. 그냥 저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안 좋은 일을 당한 직후일 수도 있고 어떤 예민한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 남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쌀쌀 만진 건 아쉽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계속 마음속에 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내가 뭐 잘못했나? 열받는 거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성이라든지 객관성, 이런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점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남 눈치를 보지 않아요. 왜 보지 않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 다 이거 유튜브 영상에 보면 남 눈치를 보지 않는데 당연히 안 보지, 자존감이 높으니까. 근데 어떤 걸 안 보냐고, 눈치를 왜 안 보냐고. 왜 안 보냐면 저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할 때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서로 마찰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눈치 볼 필요가 없어. 내가 선을 지키잖아,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그럼 굳이 남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내가 눈치를 보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해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객관화시켰고 알기 때문이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팩트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두 번째, 속마음을 표현을 잘합니다. 왜 잘하느냐? 이것도 엄청 중요한데요. 당연히 자존감이 높으면 속마음 표현 잘해. 근데 왜 잘하냐고. 그 이유를 알려달라 이거지. 왜 잘하냐면 내가 무엇이든, 내가 어떤 말이든, 너가 좋다, 싫다, 짜증난다, 꺼져라, 행복하다, 사랑한다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나의 표현을 무시하거나 누그러뜨리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면 당연히 저 사람이 뭐 반응은 모르지. 근데 일단 표현했을 때 공격당한다는 생각조차 없기 때문에 표현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비하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비하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봐. 만약에 어떤 일이 잘 안 됐어,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맞았어, 어떤 사건, 실수들이 발생했어. 근데 그게 무조건 내 탓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굳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 때문인가? 내 탓인가? 이렇게 나로 화살 방향을 돌릴 필요가 없는 거지. 원인을 알기 전에는.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비하를 할 일이 줄어드는 거야. 설령 내 탓일지라도 내가 잘못했다, 실수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지.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내 잘못이 아니라면은 눈치 안 볼 줄 알고. 네 번째, 의사소통에 있어서 객관화가 잘 된다.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은 반대로 어떨까? 이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다 반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남 눈치를 많이 봐. 일단 왜 많이 보냐? 뭔가 내가 행동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이목을 받거나 어떤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기분 나쁘거나 이럴 때 그것이
내 탓인가? 라고 화살표를 나에게 돌리기 때문이야. 저 사람이 기분 나쁜 게 나 때문인 것 같고 내가 못난 것 같고 이래 보여서 화살표를 자꾸 내 쪽으로 돌리는 거지, 탓을.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속마음 표현을 잘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반대죠. 내가 뭔가 표현했을 때 두렵거든. 두려움이 가장 커. 속에 막 부글부글 끓어. 아니면 막 너무 좋아. 근데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줄지 두려운 거지. 어떤 반응이 나올지 조차 두려운 거야. 세상 밖에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사람처럼, 빛을 한 번도 보지 않았으니까 빛을 보기가 무서운 것처럼 내 표현을 하는 게 익숙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내 마음을 오픈하기가. 그래서 꺼내질 않고 자기 속에 끙 감춰놔. 이게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참아. 그러다가 폭발해. 이런 유형 굉장히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세 번째, 자기 비하를 많이 합니다. 왜 자기 비하를 많이 하느냐? 이게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영향으로 인해서 습관이 됐거나 아니면 교육이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안 되거나 어떤 일이 잘못됐거나 무엇인가 많이 틀어졌을 때 원인도 아직 모르는데, 그리고 내 탓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기 탓이라고 돌리는 거죠. 네 번째, 의사소통에 있어서 객관화가 부족해. 예를 들어서 물론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지. 아까 그 지하철 역 물어봤을 때 상대방의 대답 아니면 의사소통을 할 때 이 사람은 그렇게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받아들일 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말했지? 그 사람은 그냥 말한 건데 왜 그렇게? 왜 나한테 왜 그렇게 말했지?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꾸 주관적으로 판타지를 만들어내. 그럼 사람이 너무 피곤하지. 혼자 이래저래 만드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잘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오늘 화를 냈어? 화내지도 않았는데 사실. 그래서 막 끙끙 앓아. 그러다가 그냥 말도 안 하고 잘라. 마음속에서 잘라. 혼자 잘랐어. 그러니까 어떡해?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 잘라나가다 보면은 혼자가 되는 거야.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은 혼자가 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왕따로 만드는 거야. 근데 제가 이랬어요. 제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행동들을 모두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까지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잘 말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변화를 했고 자존감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호소력 있게 진실 있게 얘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차근차근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제가 해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심리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심리 상담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친구들이 많고 대부분이 귀찮아서 안 받아. 그리고 비용이 비쌀 것 같거든. 근데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구청에서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주 1회 총 10회를 받을 수 있는 상담 과정이 있는데요. 혼자 도저히 자존감이 높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많이 답답한 분들은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받아보시면 인생이 많이 바뀌실 수 있어요. 저 보세요. 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영상을 초창기부터 봐온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활발한 대화 소통을 했던 친구가 아닌데요. 많이 바뀐 거예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요, 본인 스스로가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상담이랑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일어나는 법을 몰라. 그냥 앉았다 일어서는 법조차 몰라. 그럼 일어서는 법을 어떻게 일어서는지 알려줄 수 있는, 이론이라도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게 누구야? 심리 상담사라고. 이제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일어나는 법을 배워. 그럼 어떻게 실천을 해야겠지.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속을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기분이 나쁘구나. 그리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돼. 나 기분 나빠. 근데 자존감 낮은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이 표현하는 걸 무서워해. 왜냐? 유년 시절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유년 시절 가정 속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표현을 했는데 아빠 나 아파, 아빠 나 사랑해 했을 때 그때 부모님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됐거나 이런 친구들은 표현에 대한 거절 당했다는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심어졌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면은 이 사람이 받아주지 않고 화내는구나, 나를 때리는구나, 이런 것들이 심길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 안 하는 버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지는 본인 스스로의 연습,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거를 용기 있게 표현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해봤냐고요? 해봤죠. 저 부모님한테 다 표현했습니다. 표현하는데 몇 시간 걸렸게요? 3시간 걸렸습니다. 어떤 말을 표현하는데 그렇게 걸렸을까요? 나 아빠가 이렇게 해서 힘들었어 라는 말을 처음 내뱉는데 3시간 걸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사랑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력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들과 좀 진심 어리게 이런 것들을 좀 용기 있게 대화를 터놓고 해보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가족들은요, 여러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티키타카가 없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진심 어린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법과 말하는 법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의사소통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는 발전 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해보세요. 발전 관계가 없는 인간관계라는 것은 아무래도 사람이 이 우울한 집단 속에 있으면 같이 우울해지고 그 속에서 고립되다 보니까 스스로 일어나거나 자존감을 높일 만한 사건이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스스로 모두 다 인간관계를 제가 끊었었기 때문에 물론 그건 좀 다르지만 그렇게 끊고 나니까 새싹처럼 새로운 인간관계들이 생기더라고요. 술, 친구 이런 것들 다 끊었습니다. 걔네들은 그냥 어쨌든 끝나게 돼 있어요. 우정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끝나게 돼 있어. 내가 노력하고 자기 발전하려고 하면은 같이 발전하고자 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 만나게 돼요. 도움을 받고 그들의 사상을 보고 같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을까? 다섯 번째는요,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의지하고 싶죠. 하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서 스스로 자기만의 어떤 것을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혼자 여행도 해보려고 하고 밥도 먹어보고 여행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외롭죠. 하지만 이것을 할 줄 아는데 그리고 해보고 안 하는 거랑 아예 안 해본 사람이랑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혼자 여행도 해봤고 혼자 밥도 먹어봤고 여러 가지들을 해봤는데 특히 혼자 여행이 제 자존감을 높이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줬어요. 저를 돌아보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내왔는지 볼 수 있게 해주고 후회도 많이 하게 해주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겠다 다짐하게 해줍니다. 여섯 번째는요, 스스로 행복해 알 줄 알고 유쾌하고 밝은 사람을 가까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 나는 외로워하고 표현을 안 하고 힘들어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었어.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밝고 행복하고 웃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야. 분명한 차이를 느낀다고. 근데 사람은 좋은 것을 흡수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좋은 것을 흡수하려고 막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방법들을 하나라도 실천해보면 지금 내가 많이 좀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표현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자존감이 밑바닥을 치고 하고 싶은 거를 잘 못하고 이런다고 생각을 할 때 영상을 보시고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무조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많은 정보들을 얻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이런 자존감을 찾는 과정이 바로 집스커버리입니다.